실제로 도움되는 예측은요, 경로를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변화 과정, 의미 있게 거래가 회복하는 구간이 나오는 건데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뭐냐면 그때가 내 집 마련이든 투자 목적이든 어쨌든 집을 살 때다. 거래량을 봐야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얼마나 증가해서 이렇게 보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워낙 실패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저는 부자 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이견이 있으세요, 여기? 아니요. 제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2024년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또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번 방송에서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래량을 위주로 해서 부동산 시장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2024년 부동산 거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거주 목적의 구매자들의 움직임,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 이 세 가지를 두고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그 흐름을 예측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도움되는 예측은요, 주식으로 하면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에서 6만 원 갈 겁니다라는 건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그 경로를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봐요. 변화 과정. 그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변화 과정을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한국의 주택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요. 네.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금리가 오르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당연히 수요가 감소해요. 네. 이견이 있으세요, 여기? 아니요. 제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가격이 좀 회복했고 그리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대출 규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수요가 줄고 있어요. 네. 근데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준다고 해서 빠지지 않아요. 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가격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가 주면 거래가 감소해요. 그래서 올해 말부터 내년 1분기까지 거래가 굉장히 다시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변화인데요. 네. 서울 아파트의 매물이 네. 4만에서 5만 건이었는데 지금 7만 7천 건으로 거의 30~40%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수요가 감소하는데 매물이 증가해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하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이때 그러면 팔려고 할 때 가격이 바로 빠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대표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을 송도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네. 그런데 이거 팔아야겠다. 지금 수요가 준다고 하고 안 좋다 그러니까. 근데 팔려고 시장에 내놓을 때 요즘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가 10억 됐는데 제 집은 9억에 팔아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좀 올려요. 최근에 시중가보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은 층간소음 적고 깨끗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10억 거래됐는데 11억에 내놓을게요. 그래서 이 시점은 호가가 올라요. 근데 매물은 증가하는데 호가가 오르니까 한국의 지금 모든 가격 지수들이 일단 상승해요. 호가 기반이거든. 거래가 기반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호가는 오르고 매물은 증가하는데 수요는 감소하니까 더 거래가 안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내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점점 없어요. 네. 그러면 뭐가 됩니까? 호가를 낮추기 시작해요. 네. 그게 저는 내년도 이제 상반기 때부터 진행된다고 봐요. 근데 호가가 그럼 어느 정도 내려오면 거래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집값이 바닥을 찍으려면 의미 있게 거래가 회복하는 구간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가 증가하는 구간이 나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때가 이제 진짜 집값 바닥인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3분기도 4분기도 예측이 안 돼요. 그거는 항상 시장이 유연하게 바뀌는 거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경로의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물이 증가하면서 호가를 낮추는데 그 가격이 적정한 수준에 오면 누군가 사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뭐냐면 가격이 내려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네. 그때가 내 집 마련이든 투자 목적이든 어쨌든 집을 살 때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매물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가장 먼저 아시겠는데요. 그쵸. 먼저 접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시니까. 그렇죠. 매일 그거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빨리 알려주셔야 되겠네요. 빨리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지금 고래랑이 증가했다. 전화 드릴까요? 아니 저한테 전화 주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럼요. 유튜브 통해서라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오게 돼 있고요. 네.
근데 주식처럼 흥미롭게 뭐냐면 그 시기가 하루 이틀에 끝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추세적으로 한 6개월 동안 네. 지속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뭐 알려드리죠, 당연히. 네. 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아까 그 정보 대책에 있어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금리보다도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024년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있다면 부동산 시장에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시나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변동 원인이고 예.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데 2024년도에 그래서 정부 정책이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총선이 있어서 사실은 의미 있는 정책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사실 대출 규제라든가 대출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낼 수가 없어요. 가계부채 리스크 때문에. 네. 결국엔 집값이 막 빠지면 막 가계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해줘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너무 올라와 있는 상태라 네. 지금 GDP 대비해서 거의 100%가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세보증금 대출까지 합치면 이게 무지막지한 상황이어서 네. 해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 기관들도 계속 지금 경고 사인을 네. 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정책이 뭔가 새롭게 나오기에는 2024년도에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이슈도 그렇지만 그거를 받아주기에 가계가 지금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은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고 있잖아요. 기준금리. 네, 네. 그런데 기준금리를 아무리 못 올려도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일종의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결국엔 시장금리라든가 미국 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이거에서 연동해서 움직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2024년도에는 정책이 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2024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아까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실 때 주로 거래량으로 많이 이제 분석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또 간단하게 또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애널리스트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읽어주실 때 거래량 외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시장에서 거래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거래량을 봐야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을 봐서는 변화가 안 느껴지거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 안 보기 때문이에요. 가격만 네. 보지. 그래서 그러네요. 우리는 이렇게 네. 물어봐요. 여기 가격 얼마 올랐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거래량이 얼마나 증가했어?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없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엣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중요하기도 하고 네. 엣지도 있고 그래서 거래량을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거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자산시장을 분석할 때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사실은 심리예요. 심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파악하느냐. 네. 특히 투자화되어 있는 자산시장에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심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려고 노력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 심리 파악은 사실 좀 어려운데 네. 저는 어디에서 심리 파악 가장 많이 하냐면 제가 나온 유튜브의 댓글 그 좋은 자료인데요. 네. 저 욕하는 분들 많으면 네. 집값 고점이에요. 근데 저한테 동의하는 분들이 네. 많으면 저는 저점이다. 이제 다 더 떨어질 거 없다. 네. 근데 아직까지도 저 욕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직까지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심리를 보려고 네. 많이 노력하고요. 네. 그래서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이 또 심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심리를 보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 부동산 시장 사이클, 임대 사이클, 매매 사이클, 뭐 경제 사이클, 금융 사이클. 거의 우리가 심리 사이클을 했었을 때 항상 선행되는 거가 네. 심리 사이클을 이제 많이 이제 투자 고수들은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그 심리 사이클을 아무리 알아도 할 수 있는 용기거든요. 아, 그쵸. 네, 이건 알겠어. 이럴 때 들어가라는 거지. 맞아요. 불안할 때, 공포에 맞아요. 있을 때.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용기가 있는 자만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기회를 성공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그 용기가 네. 진짜 중요한데 네. 용기가 잘 안 나죠.
네. 그래서 용기를 내려면 그냥 제 생각은 감정을 배제하는 네. 선택에서. 네.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가격이 빠지면 감정이 들어가면 계속 빠질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고. 네. 그래서 감정을 빼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이 감정 빼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대부분 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신 분들이 감정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실패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저는 부자 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계속 트라이 하면. 네네네. 근데 실패를 많이 하면 계속 트라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네. 아이러니한 면이 있는데, 네. 용기를 내려면 감정을 좀 배제하는 연습을 좀 네.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강수 대표님께서는 거래량만큼 심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표님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거였어요. 네. 아, 용기도 중요하네. 용기 네. 중요하죠. 용기 중요하죠. 네, 그 용기가 생각이 진짜 중요해요. 네. 말씀하신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먼 훗날 뭐 10년 후에 어떤 전망까지는 안 한다.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어떻게 10년의 세상을 압니까? 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 케인즈가 한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장기에 모두 죽고 없는데 왜 장기 걱정을 하냐.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보통 예측할 때는 3년과 5년 예측을 하는데요. 네. 10년 10년 예측은 이상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뭐 AI가 나오고 뭐 인공지능이 나와서 예측을 하면 네. 그때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무리하게 거기까지 예측한다면 지금 행동을 그걸로 결정하면 그러면은 리스크가 큰 거잖아요. 네. 10년 후에 한국의 인구도 감소하고 뭐 고령화되고 그렇게 될 텐데 이게 집을 왜 사냐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건 완전 틀린 말이라고 전 봐요. 네.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래서 막 한국 살기 좋다고 막 중국에서 엄청 사람 들어오면은 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장기 전망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네. 못 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게, 네.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계시는데, 네. 너무 장기 전망을 하시니까 하는 것만 안 되시더라고요. 장기 전망 제발 하지 마세요. 장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처럼 된다.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90년대부터 그러셔서 있는 걸 다 파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기 전망은요, 그냥 저녁 시간에 이야기 나누는 네, 정도 하시고, 네. 장기 전망으로 현재의 결정을 하시지 마시라고. 네.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왜 집을 파시려고 하십니까? 왜 건물을 파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이제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 건데, 그러면은 공실이 이만큼 늘어날 건데, 이제 빨리 팔아야죠. 뭐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로서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봤었을 때는 내년에 전망을 한다? 근데 내년 전망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해의 하반기 때 주로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그 흐름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맞다 안 맞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수학에서 대표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미분과 적분인데요. 특히 네. 미분이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인데 그 미분이라는 말이 뭐냐면 잘게 쪼개갖고 네.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게 쪼갤수록 미래 예측이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면 미래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만큼 사실은 저희가 단기 예측하는데 역량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건 예측 가능한 범위예요. 그러겠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의 이런 고환율 상황은 당분간 좀 유지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어쩌면 혹시 무슨 이벤트가 생기면 환율이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환율이 오르는데 만약에 네. 한국의 자산 가격이 떨어져요.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이런 되게 좋은 시기가 오지 네. 않을까. 그리고 또, 예, 위기 속에 또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기회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저는 관심 있는 건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꼭 알려주세요.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